제가 오늘 방금 받은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권성동 대표 문자 읽어드릴게요. 권성동 대표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권성동 대표가 최근에 그 부의장단하고 예. 해외에 갔다가 오늘 낮에 방금 귀국하셨어요. 예. 따끈따끈하게. 제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특정신문이라 해서 중앙일보에 예. 그 기자도 우리 고등학교 동문이야. 죄송합니다. 빨리 문자 읽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칼럼에. 예. 대통령이 윤핵관 4분과 식사를 하면서 당신들 수도권에 출마할 생각이 있어. 그랬더니 한 분은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한 분은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신 분은 이철규 의원이고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장지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달라요. 그 기사 자체가 칼럼 자체가 자 그 문자 읽어주십니다. 자 보궐선거를 전후해서 4명이 함께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따로 대통령을 최근에 뵌 적이 없습니다. 강서 보궐선거를 얘기. 강서 보궐선거 이거를 이후에 확실하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는 정리하면 무조건 강릉에 출마하시고 심하면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압박을 해서 공천을 안 준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할 생각입니다. CBS 베테랑 기자들의 명품 취재를 듣는 코너 한판 승무원의 인기 코너 한판 내부자들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구영애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제가 휴가를 다녀오셨죠? 휴가 좀 다녀왔습니다. 네. 자, 언제나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는 의원들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하고 수도권 험지로 나가라.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의 거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자 김기현 위원장님 취재하신 바는? 네, 저한테 물으신 거죠? 예. 네, 오늘은 단추 잠그고 시작합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이 시비 터실까봐. 이것은 원래 잠시 잠그게 돼 있는 옷이야. 아시네. 저번에 입었던 거는 풀어야 되는 옷이고. 유럽 스타일의 단추의 간격이 다른데요. 저건 지금 묶는 옷이고요. 좀 아시네. 예. 프롬 패션 아메리카. 특강까지. 예. 예. 프롬 아메리카.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윤핵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윤핵관들이요. 지금 전화를 다 피하고 있죠. 전화를 피한다? 인유한 위원장이 전화 올까봐 다 피하고 있죠. 네. 모르는 번호는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보다 그냥 제가 좀 반농담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 인유한 위원장이 그 중진 뭐 지도부 영남 다선들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한테 전화해서 뭐 험지 출마해라 불출마 이렇게 촉구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받았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그럼 이른바 가깝다는 분들한테 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한 2분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대부분 얘기하기를 꺼리더라고요. 김기현 대표만 하더라도 확인을 안 해주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얘기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전화를 좀 피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좀 더 노골적으로 여쭤보면 장제원 의원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산악회도 막 이렇게 버스 막 단풍 구경 많이 가신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90대가 동원된다. 항명 아닙니까? 항명? 뭐 이런 기사.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어느 평론가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장제원 의원이 좀 이렇게 찍혔다. 대통령하고 불출마 가능성. 불출마 가능성 있고 거의 자기는 뭐 99%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99% 사상에 다시 출마하십니다. 99% 다시 출마한다? 아니 그 시나리오 중에는 부산시장 나가는 겸해서 이번에 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번 주에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들으셨으면서 그 질문을 다시 하시면 어떡해요? 또 리바이벌 해야 됩니까? 2주 동안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일단 장제원 의원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님이 있잖아요. 장제국 그 동서대 총장 그 형님 되신 분하고도 통화를 제가 최근에 했는데 동생 무조건 그 사상에 출마하니까 지켜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지키는 거 아니고 일단 어쨌거나 그분은 출마할 의사가 굉장히 강하시고요. 출마 의사 강하다. 이번 총선에 뭐 압박은 받으시겠죠. 압박은 받으시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저 사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대통령의 의중은 뭡니까 그럼? 대통령의 의중이요? 음. 안 밝히시는 거죠. 알아서 생각하는 거죠. 알아서 생각하죠. 지금 뭘 아셔야 되냐면 예. 지금 그 현재 여권 내에서 총선 공천을 앞두고 삼각구도를 통한 묘한 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각구도라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에 두고 예. 윤핵관, 예.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금 아하. 굉장히 신경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아하. 윤핵관들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알지 못해서 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대통령실의 힘을 얻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이 사람들도 분명하게 윤핵관을 밀어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특히 그 권성동 의원이 뭐 강릉 출마를 포기하고 후임자를 소개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분이. 예. 그 출처가 어딘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방금 받은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네,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권성동 대표 문자 읽어드릴게요. 권성동 대표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권성동 대표가 최근에 그 부의장단하고 예. 해외에 갔다가 오늘 낮에 방금 귀국하셨어요. 예. 따끈따끈하게. 제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특정신문이라서 중앙일보에 예. 그 기자도 우리 고등학교 동문이야. 죄송합니다. 빨리 문자 읽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칼럼에. 예. 대통령이 윤핵관 네 분과 식사를 하면서 당신들 수도권에 출마할 생각이 있어. 그랬더니 한 분은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한 분은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신 분은 이철규 의원이고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장지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달라요. 그 기사 자체가 칼럼 자체가 네, 자, 그 문자 읽어주십니다. 자, 보궐선거를 전후해서 4명이 함께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따로 대통령을 최근에 뵌 적이 없습니다. 강서 보궐선거를 얘기해요. 강서 보궐선거 이거를 이후에 확실하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는 정리하면 무조건 강릉에 출마하시고 심하면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압박을 해서 공천을 안 준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총선에서 그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안 줬잖아요. 맞아요. 수도권 출마라 그래서 그래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의 의리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만큼 본인 지역구 출마할 의사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불출마를 하고 후임자를 하고 다니신다? 이건 전혀 사실과 아닙니다. 문자 이거 사진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뭐죠? 나오다가 뭐 흔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장재현 의원도 부산 사당이 계속 내년 총선에 나갈 것이다. 권성동 의원 역시 나갈 것이고 만약에 공천을 안 주더라도 무소속으로도 나갈 의지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요? 김기현 대표는 지금 그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영광 다 누리겠다. 이 말은 이제 출마 안 할 수도 있고 험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의 행간의 의미는 그분이 불출마나 험지가 한다는 의미보다는 2027년 대선 프로젝트 그 차원에서 자기가 움직이겠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대선 출마 선언이다 사실은. 상징적인 그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곳에 출마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2027년 대권을 위해서 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구영애 논설위원님, 자 인류한 혁신위 활동을 또 옆에서 함께 보셨을 텐데 따로 저한테 지금 질문하는. 그렇습니다. 인류한 혁신위원회 일단 인류한 위원장의 캐릭터나 또 활동 면면을 보실 때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저는 사실 정치부에 그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못 해요.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좀 캐릭터를 봐요. 사람들 저는. 보고.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절대로 나올 사람이라고 봐요. 절대로 나올 사람이다. 강릉에서. 강원랜드 사건에도 불구하고 나오거든요. 이분이 절대 그만둘 사람이 아니죠.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제가 뭐 본질과 본령을 꿰뚫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스토리를 딱 그렇죠. 바탕으로. 이분은 절대 포기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 이분이 나왔을 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예전에 이제 뉴스로만 한두 번씩 보던 인물이지 솔직히 이분이 어떤 분인지 호남에 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 그 방송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타 방송인데 그 이철규
그 이철규 의원을 얘기를 예. 하면서 예. 그 앵커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에서는 뭐 이철규가 뭐 이렇게 제가 정확히는 바닥부터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하우도 있고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사람 싸잡지 말고 좋은 면을 좀 보소. 아. 오늘 내가 동생한테 하나 좀 가르쳐주고 가겠네. 앵커한테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듣다가 제가 빵 터졌잖아요. 전라도 사투리. 맞아요. 아니 예. 동생 지금 동상. 한국 사람 가운데 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꼰대잖아요, 전형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식의 어법. 동생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정말로 옛날에 그때 언제입니까에 나오는 얘기죠. 그때를 옛날 아십니까? 예, 그때를 아십니까? 코미디 왜 최양락 씨가 나왔던 충청도 괜찮아요에 나오는 그 이장님 그런 그런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셨다. 그 깜짝 어법에. 놀랐죠. 정말 어법에. 이것은 한국인에서 어떤 네안데르탈인을 다시 발견하는 정도의 전 충격이었어요. 네안데르탈 예, 사라진 충격이다. 이제 한국에서는 사라진 그런 화법을 이렇게 좀 약간 하시더라고요.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제가 그 왜냐하면 그 사람들 뭐랄까 그 호남 지역이나 또 경상도도 마찬가지인데 예. 거기 가면 다 그렇게 부르고 형, 아우, 동생. 아니 근데 하거든요. 요즘에 한국 사람 이렇게 우리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공식적인 관계에서. 그렇죠. 근데 왜 그러는 건가요? 방송에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습관이겠죠.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꼰대 지금 의식이 아니라 내가 볼 아니, 때는 지금 제가 과도하게 그거-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런- 한다면? 그런 예,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또 저 뭡니까 인종 혐오가 되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아니에요.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왕성하게 방송을 누비는 분은 역사상 처음이다. 정치인 가운데. 정치인 예, 가운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분은 지금 처음. 왜냐하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이렇게 방송을 누빌 수가 없거든요. 우리 정서가. 아하. 두 번째는 예, 두 굉장히 외교관 같은 화법을 쓰고 있다. 외교관 예. 같은. 예를 들어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제 그 어긋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합의가 그렇죠. 안 되는 경우. 아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솔직하게 대화했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하잖아요. 아하. 그건 뭐 합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솔직하게 다 놓고 얘기했다. 아하. 근데 이분은 유승민 의원이나 그다음에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 만나고 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경청했다. 아하. 코리아 젠틀맨이다. 아하. 애국자다. 왜 애국자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적 화법이죠. 굉장히. 아하. 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외무부 장관하고 비슷하게 사무총장. 제가 볼 때는 정말 기름장어 곱하기 100배 그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비유를 너무 많이 준비해 오셨네. 예, 또 예. 세 번째 세 번째 준비해 오셨어. 세 번째는 아까 그 첫 번째 얘기했네요. 저는 이 캐릭터로 봤을 때 그러면 이분은 또 이준석하고 지금 어쨌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움이라 할까? 환자 논쟁. 근데 누가 이준석 환자인가? 대표는 환자 누구인가? 어쨌든 간에 논쟁을 원한단 말이죠. 아. 논리적으로 얘기하자. 예, 예. 근데 이분은 너 당신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치료해 줄게. 정서와 어떤 감정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논리 요구와 이 인 위원장의 감정 요구 사이에 도저히 타협이 있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진 교수님. 자, 이 분석 아니 뭐 함께 들으셨는데. 글쎄요, 그 약간 좀 그 비방성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 작가님은 제가 얘기하면 항상 아니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좀 민감하거든요. 아까 그 전라도 발언 같은 거 좀 너무 민감했던 부분도 있고. 예. 이게 사실 그 문화에서 뭐냐면 친근감의 표현이거든요. 꼰대 동생 뭐 이런 것들. 표현이고. 아니 그렇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앵커한테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석에서 공식적인 관계에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친근감 표현을 한 거고, 근데 그걸 방송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뭐 꼰대의식, 이분이 이렇게 꼰대의식이 강한 분도 아니고 그렇게 강한 분이 이준석한테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실실 웃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과도한 것 같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 위원장은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권한. 그렇지.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거 이건 월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 한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이준석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너는 하나만 하다라는 거고, 거기서 사실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인 위원장도 사실상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 그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험지 출마로는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험지 출마론이라는 게 영남 다선 의원들이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영 의원도 오늘 그랬잖아요. 나 서울 갈 일 없다. 대구에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낸다. 윤핵관이라는 박성민 의원도 지금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데 지역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험지 가라 그래서 울산 북구 가라 그러거든요. 북구는 그 노동자들 많이 살고 민주당 이상헌 의원인가 그분이 갖고 있는 지역구예요. 거기 가라는데 결단코 거부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험지 출마로는 아마 그 혁신위가 당에 권고를 하겠죠. 그렇지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안건으로 상정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뇨한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사면, 홍준표, 이준석 그 징계 해제 그걸로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이미 시각도 이제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 그러면 대통령이 흡족해 하실까요? 그건 제가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혁신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이분들이 정말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국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강서보궐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 끌어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30% 뭐 37%만 나와도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믿는 분들이니까 거기까지만 올리면 혁신이 역할은 끝났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보면 또 지지율이 또 그 정도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영인 논설위원은 자 인뇨한 혁신위원장 의 활동 이제 김병현 위원장이면 이제 끝났다 대사면. 근데 지금 문제의 본질은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잖아요. 변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어딘가. 그다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인물 몇 사람 바꾸는 건가. 변화도 진폭이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변화가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거든요. 근데 그런 본질은 그런 변화를 담아낼 수가 있냐. 결국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는 정말 물갈이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효용으로도 보인단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이 부분을 간들 이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뇨한 혁신위원장 저희 방송에 나와서는 저를 동상 삼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섭외해서 저를 동생이나 부를지는 나중에 보죠. 자, 감사원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원 어제 이례적으로 A4 용지 5장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냈는데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 그리고 공수처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유병헌 사무총장 측 변호인단 입장을 함께 담은 자료였는데 이제 두 분이 다 자료를 보신 것 같아요. 구영희 위원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그 자료를?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충격이었어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정말 유병호 사무총장 그다음 최재희 원장이 이 감사원을 지금 무협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정도 정말 이게 제가 뭐 농담이 아니고 이분이 무협지를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주와 인마 수준에 나는 이게 가지 않는가. 유병호 사무총 주와 인마 같다. 이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엊그저께 된 보도자료인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하여 착수시행 및 공수처 수사 지연 등의 보도에 대한 억측과 오해가 있어서 감사원의 입장을 설명을 드림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5페이지짜리예요.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감사원 사무총장 및 직원들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등의 보도가 있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문의가 있어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달드린다. 세상에 공공기관, 헌법기관의 보도자료에 변호인단이 어떻게 보도자료를 통해 낼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개인적으로 의견서는 낼 수 있겠죠. 기자들한테 언론에 이렇게 공개하지만 지금 뭐 이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이게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범죄 혐의의 피의자들 아닙니까?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다는 건 이건 정말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죠. 그렇지만 이게 공문서에 등장할 건 아니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경우라면 우리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야 그렇죠. 입장문을 전달을 해줘야죠. 감사원의 출입기자들 상대로 얼마든지 낼 수가 있죠. 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네요. 짧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정말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따진다면 지금 감사원이 이 감사원 유병호와 최재희 원장이 이걸 감사한다면 이거 수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한 대로 한다면. 근데 뭘 믿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와 인마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거고 쉽게 말하면 좀 감사원을 약간 사유화했다는 느낌? 조직이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불쾌하시지 않나요? 글쎄요, 대통령님은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을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들어가세요? 감사원에 보도자료 내는 거가 대통령이 가능하겠어요? 강박관념이 그건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게 그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월권들을 심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공수처 조사도 응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밖에 없는 거 당연히 아닌가요? 컨트롤해야죠. 사실 이 당연히. 모든 그 논란의 출발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무능가 아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은 그분은 저기로 안 친 거고 허수아비로 안 친 거고 바지 사장으로 안 친 거고 실질적으로 유병호 씨가 다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딱 나온 거 보면 이분이 지금 감사원을 얼마큼 그러니까 아까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저는 대통령실밖에 그러니까 그 안 부분은 제가 떠오른다는 한 가지 거예요. 더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얘기를 그래요. 좀 하시죠. 예. 왜냐하면 자, 그 고영희 결론에 위원님. 해당하는 거니까. 일단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예, 보도자료에 아니 보도자료 말고요. 또 어제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예결위에 최재해 원장이 국회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지정된 게 17명인 모양이에요. 저는 10여 명으로 알았는데 예. 감사원이 17명인 모양입니다. 그 김의재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이제 최재해 의원하고 왜 당신이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조사를 맡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공동 변호인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17명이 감사원 17명 피의자가 공동 변호인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재벌그룹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장을 기소하잖아요. 회장을 기소하면 거기에 심부름한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이제 기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공동 변호인단을 세웠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회장의 이해와 직원들의 이해가 다르잖아요. 근데 공동 변호인단을 세우면 이게 상급자를 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아직 뭐 이 변호인단의 비용이 어디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비용 예전에 재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했겠죠.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되기도 했어요 옛날에. 근데 나중에 이제 배임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모든 게 서로 뭐 적벽대전의 연환계처럼 묶어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살든가 감사원 같이 17명이 예, 17명. 그건 뭐냐면은 결국 최재해와 유병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진술이 거기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자유의지로 자기가 가서 자기 이해를 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공동 변호인이니까 이 사람 생각하는 걸 그 변호인이 다 알잖아요. 그 변호인이 최재해도 변호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예를 들어 17번 그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변호를 하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다 알잖아. 이 17번, 16번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 다 일본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이게 17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사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도대체 한국의 지금 감사원 이런 일이 과연 빚어질 수 있는가. 이건 방탄감사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방탄국회라고 하는데 감사원이 지금 방탄감사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도 조용하고 좀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김기현 위원장. 최재해 그 감사원장이 최근에 좀 황당한 일을 두 건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는데 이거 기재부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있는데 이거 직권 재심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 직원들이 5명이 전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다 하고 내부 감찰까지 했어요. 김모 과장 5명을 징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감사를 감사를 했는데 봐주기 감사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감사 그 결과가 그 주의로 나왔어요. 그 기재부에 대해서 그 담당 실무자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게 너무 가볍다 그래가지고 처벌 수위가 직권 재심을 했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감사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여당 추천, 야당 추천할 거 없이. 그리고 중요한 건 최재해 원장이 이 정도면 됐어. 납득할 만해 하고 결재까지 다 했어요. 본인이 최재해 원장이.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재해 원장을 찾아가서 이거 동의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결재할 수 있습니까? 항의 내지는 무슨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종황제 일제가 협박하듯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장을 다그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최재해 원장도 이건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거절을 했는데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재심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결정이 난 거를 원장이 결재한 거를 다시 뒤집고 재심의한다는 거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최재해 원장 아들이 최근에 결혼식을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서울 안에서 감사원 앞마당에서 했어요. 감사원 앞마당에서. 그게 최근에 했나요? 저도 결혼했다는 얘기 결혼을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10월 15일입니다. 최근이군요. 결혼을 했는데 감사원 앞마당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주변에서 원장님한테 이거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강행을 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하객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하객들을 안국역에서 호송하는데 감사원 공용버스를 쓴 거예요. 제가 확인까지 한 겁니다. 야. 그래갖고 그게 직원들이 야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러니까 예. 감사원 앞마당에서 결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최근에 감사원 앞마당에서 결혼을 직원들은 할 수 있게 시행 규칙을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최근에 그게 예, 불과 저도 한 달 사이에. 그게 저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아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아세요? 저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네, 이게 30년 왔어요. 지금 예. 내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의견서나 이런 걸 내잖아요. 근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소문이 뭐냐면 예. 그걸 내부에 있는 그 변호사 출신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법무 담당관이 있긴 있어요. 아니 있어도 그 써줄 수가 없거든요.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최근에 그것도 써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내규를 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예. 그 결혼식 얘기를 좀 더 보강해서 드리면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하고 혹시 유튜브 연장방송 5분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연장방송 5분만. 그러면 5분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50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분들은 가시고. 예, 가시고 이제 네. 유튜브 연장방송 좀 못다한 양이 하고 10분만 더 듣겠습니다. 예, 한판 승부. 자, 연장전. 네, 오늘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 교수님과 김 수장님도 의리의 두 분 함께 해주죠. 자, 해보시죠. 결혼식으로 갑시다. 결혼식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네, 감사원장. 근데 지금 방송 도중에 지금 카톡이 하나 왔는데. 카톡이 왔어요. 형 지금 약간 흥분한 것 같아. 나 오바 좀 하지 마.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할 내용이 사실은 좀 있어요. 있어요. 권성동 대표 측에서 예.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고 강조한 게 언론에 보도 안 낸 내용이에요. 아니 이 얘기 하고 그다음 네, 그것도 좀 있고. 예, 일단 감사원. 한 김에 저기 바쁘신 분들은 가시라고. 그 민주당 험지 출마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도대체 김한길 인요한 위원장하고 윤핵관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얘기해야 되고 대통령실 최근에 개편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 그것도 얘기 좀 하겠다고. 예, 일단 감사원은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갖고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감사원까지만 하고 난 가야 돼. 얘는 난 대충 들었거든. 이 얘기 들었죠. 예, 감사원은 감사원. 예. 축의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축의금 그렇죠. 감사원 마당에서 감사원장이 축의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축의금을 받았어요. 안국역에서 버스 와가 축의금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감사원장의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직원들도 당연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들 당연히 내죠. 냈겠죠. 직원들이 낸 거는 나중에 다 돌려줬다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괜찮은데 일반인이 낸 축의금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받겠죠. 직원들이 돌려줬다는 것도 반반 해석이 엇갈려요. 너는 돌려받았냐 안 돌려받았냐 직원들끼리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에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자, 구형의 위원. 그것도 또 피감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인이라는 부분에는 기업도 포함돼 있잖아요. 피감 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기재부 공무원 중에 간부들이 있잖아요. 경영평가 있잖아요. 거기서 축의금 받았다? 그러면 이거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분 자제가 지금 어디 부처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알면서 얘기하라고 있어요. 알면서 얘기하라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혼식이 잘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얘기로 자, 일단 넘어가 보면 자, 민주당의 험지 출마 얘기 그 이야기 좀 넘어가 보죠. 권성동 의원. 자, 권성동 진 교수님 가시기 전에 얘기해야 돼서. 권성동. 그 무슨 얘기를 제가 오늘 한판 승부에 나온다니까. 가면 안 돼. 무슨 얘기 됐냐면 있어요. 권성동. 이건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니에요. 안 웃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측에서 나는 더 이상 윤핵관 쪽에서 좀 빼달라. 그 범죄에서 빼달라.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권성동에서 내가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해도 윤핵관 4인방인 건 맞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철규와
장제원, 윤한홍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는 지금 이철규와 장제원이 다 하고 있고 자기는 윤핵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윤핵관 범죄에서 빼달라. 나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나 의리가 무너진 것은 아니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나는 더 이상 윤핵관들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거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대통령 선거 전에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이런 약조를 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안은 장제원 의원이 책임지고 밖은 권성동 의원이 책임지기로 했어요. 안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실 인사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하고 밖은 권성동 의원이 책임지기로 했어요. 예.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조직이라든가 직능을 다 관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밖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일반 공무원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서 일했던 동지들 취직시켜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선 이후에 장제원 의원이 득세를 하고 그 권성동 의원하고 불편한 관계가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화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실제로 이런 그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취직하는 거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의정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무슨 윤핵관 활동을 하고 윤핵관과 그룹을 지어서 호가호위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분류에서 빼달라. 더 이상 윤핵관 그룹에 권성동이라는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라는 게 권성동 의원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인사는 그러면 장제원, 이철규 두 분이 다 하신 거죠? 적어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당직 인사는 그렇게 한 겁니다. 당직 개편은. 그러니까 함경우 조직부총장 얘기는 제가 드렸잖아요. 예.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 인재영입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럼 여전히 내년 총선에 그들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지금 친윤 감별사는 누가 뭐래도 장제원, 이철규, 함경우라고 봐야죠. 친윤 감별사. 네. 그렇군요. 자, 아까 또 말씀하신 인요한 그 위원장과 윤핵관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동접자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이제 6천 명을 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6천 명 갖고 좀 약하네요. 한 2만 명 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윤핵관들이 지금 굉장히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윤핵관, 지도부, 중진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영남에 있잖아요. 3선 이상 국회의원이 지금 31명인데 5분 빼고 다 영남, 충청, 강원에 있잖아요. 이분들을 전부 다 수도권에 나가든지 불출마하라는 건데 이분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 눈치 보면서 입 꾹 닫고 버티게 하는 거거든요. 부글부글.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야.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무슨 여원산악회 동원해서 함양에서 버스 동원해서 그런 행사도 갖는 거 아닙니까? 자기 건재하다는 거고 권성동 의원은 확실하게 저한테 강릉 출마한다 얘기를 한 거고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분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뒤에 누가 있어요? 김한길 위원장. 이거는 뭐 공공연한 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윤핵관들이 바라보는 김한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남 다선 의원들의 영남 주류잖아요. 이분들이 김한길 전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보수가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정당을 만들고 깨는 거에 정말 정치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만든 정당만 해도 12개입니다. 민주당만 놓고도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건 이 민주당만 한 7번, 8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곱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윤핵관 분들은 지금 김한길 위원장이 인요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에 물갈이를 하는데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상륙하기 위해서 접수하기 위해서 이런 물갈이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왜 눈치를 보고 있느냐면 대놓고 반발을 못하냐면 대통령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본받아라 라고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과연 대통령이 과연 인요한 위원장의 영남 물갈이론에 힘을 실어준 건지 이런 바로미터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장제원 의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요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통령 생각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알아도 대의 명분은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의 얘기를 생각을 섣불리 꺼낼 수도 없는 아하. 미묘한 입장이죠. 아하. 그러니까 윤핵관들의 생각은 뭐냐면 어쨌거나 한 달만 버티자. 실제로 그런 생각이에요. 혁신위가 어차피 끝날 테니까. 네. 이분들을 단 한 명도 수도권에 갈 생각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결국에는 하태경 의원에 이어서 김기현 대표만 한 명 가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김한길 위원장과 인요한 위원장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거기에 장제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악회 뭐 버스 몇 대 동원해서 이렇게 결사항전을 한다는 것은 바깥에서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그걸 왜 건데. 결사항전이라고 보세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는 거지. 그걸 저항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정치인이 자기의 지역구를 지키겠다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올라오라고 인요한 위원장이 하니까요. 그건 인요한 위원장의 생각이죠. 아니 그건 김한길 위원장의 생각이면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넘겨 짚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추정하는 거죠. 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그-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사인이 나지 않는 이상 또 그것이 그럼요.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계속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큰 화제를 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 가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저 민주당 험지 출마 민주당 험지 출마, 하고 민주당 험지 좀 출마 마무리하시죠. 민주당 험지 출마. 민주당도 험지 출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주당에 TK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TK 출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영교 의원 중랑에 있는 분이 예. 상주 출신이에요. 그 전해수 의원이라고 있죠? 예. 광진인가? 지역군 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분이 아마 광진. 칠곡인가 그럴 것이고 예. 권칠수 의원도 영천이고 조홍천 의원, 강선호 의원은 대구. 대구잖아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예천이고 이분들한테 거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정치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분들한테 얘기할 심지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안동 나가라, 대구 나가라 그러거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그럴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소설들 쓰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없다. 예. 개항 출마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개항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내부에서 좀 거론되는 얘기는 예. 아마 비례대표 후순위 정도로 생각해서 선거를 지휘하는 정도. 오늘 인재영희 위원장도 직접 맡으셨잖아요. 인재위원장. 총선을 철저하게 이재명 중심으로 자기가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는 강하세요. 그래서 개항 출마는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있다. 거기에 뭐 또 원희룡 의원이 뭐 출마할 거냐고 또 누가 아주 묘한 뉘앙스를 예. 어제 우상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원래 조홍천 의원은 거기 좁은 지역구를 떠나서 대구와 같은 데서 큰 뜻을 펼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볼 게 없는 게 이번 말고 지난번 초선 때 조홍천 의원은 실제로 내가 대구에 가서 크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나 일단 한 번도 남양주에서 한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 조홍천은 본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대구에서 한번 도전해볼까 이거는 떠미는 게 아니라 조홍천 의원 본인의 고민 속에 있는 거라서 이건 뭐 사주로 밀었는가 지금 권칠승 서영교 전해수 의원과는 케이스가 다른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결정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고영희 의원님. 예, 네. 저는 뭐 민주당 공천 문제는 뭐 좀 관심이 없고 관심 많은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를 좀, 본질적인 문제. 다루고 싶은데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말 어디를 가고 있는가? 성찰을 어디에 해야 있는가? 되는데 성찰해야 자 10월 10일 날 강서 선거가 끝났어요. 이겼어요. 물론 이겼어요. 그러면은 진당이 뭐 당연히 난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뉴스 포커스도 그쪽으로 옮겨지고. 예. 근데 민주당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죠. 당연히 선거가 끝나니까. 예. 오수에 접어들었어요. 낮잠을 오수. 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다. 오수를 들었었는데 민주당이. 근데 오수를 1시 반이나 2시쯤은 깨야 되는데 지금 3시가 넘어선 거예요. 저녁 준비해야 근데 되는데. 저녁이 일모도원인 거죠. 이게 아직까지 일모도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오수 낮잠을 너무 지금 많이 잤어요. 3시 넘어서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조금 벗어났죠. 약간. 예. 지금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인데
이 벗어나면서 민주당이 더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는가. 예, 그런 그 우려들이 있어요. 이재명 체제 중심으로. 예. 그래서 더 이게 수평적으로 가기보다도 저는 뭐 이걸 비명 친명 간의 논란이 아니라 어떤 당의 조직이 좀 수평적으로 가고 의사결정이 활발해야지. 그렇죠.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뭐 친명 대 비명 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비명도 솔직히 말해서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 많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민주당이 너무 안정화 보수화의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한테 누군가는 감히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것이 아닌가. 내가 밖에서 보기에. 예, 참모들도 왜냐하면 참모들도 그동안에 이제 그 사법 리스크다 해가지고 지쳤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이재명 엄청난 대표가 아니 외부로부터 공격이 너무 셌으니 그렇죠. 전례 없는 공격이었으니까요. 이거 검찰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격은 역사상 없었으니까 뭐 지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 개진들이 활발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음에 그 총선은 결국 달구벌 전쟁이라고 봐요. 달구벌 전쟁. 예, 대구 전쟁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영남 신당을 하려면은 전선은 서부 전선은 대구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수도권을 방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선거가 되면은 큰 어젠다가 좌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싸움을 하려면은 소림사 본진에 가서 싸워야지 귀신사에 가서 싸우면 누가 알아줍니까? 싸움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땅히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어떤 인물의 혁신 영입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시키기에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얼마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쭉 몇 번을 지켜봐왔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고 또 정치 혐오도 있는 것도 그렇죠. 식상하잖아요. 바꾸면 얼마나 바꾸겠어요. 그리고 여야 양 정당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정치 혐오가 높아져서 새로운 인물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잘. 그렇죠. 정치를 내가 왜 해? 그렇죠. 그 왜 저기 가서 저렇게 해? 물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하겠지만 이런 그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저는 이제 인물론으로 싸우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 물갈이도 해야 되고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어떻게 무엇으로 돌파할 것인가. 저는 대표가 정말 몸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된다. 몸을 던져라.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에게. 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달구벌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예, 이 선거판에서 달구벌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약간의 말하면 여론에서 등한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2번씩 3번씩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일 만에 또 만나고. 그렇죠. 대구 성을 지키려고 지금 우리 보고 남매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 어차피 윤석은 갈 거다. 이거 여기를 뚫으러 올 거다. 근데 여기를 민주당이 그러면 이준석을 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실은 아름아름으로 이것을 해서 낙동강에서 대구 달구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이번 총선의 최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 그 이재명 대표 그 오늘 인재 영입위원장 맡았잖아요. 인재 위원장 한 가지 예고해드리면 예고 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으셨겠어요? 본인이 깜짝 놀랄 만한 인물 영입이 곧 발표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것도 또 집에 못 가겠네. 약간 힌트 주세요. 그러니까 진 교수님이 갑자기 집중이 생겼어요. 민주당이 지금 그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는 건 맞아요, 그죠? 뭐 3% 잘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하면서 이슈 파이팅에서 안 되죠. 국민의힘에 밀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정성호 의원 얘기에 따르면 정성호 뭐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 곧 저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어떤 인물을 중요하다는 얘기고 근데 좀 본질적인 부분에서 더 좀 의견들이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번에 국힘에서 좀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터뜨릴 걸 미리 좀 갖다 쓴 거예요. 지금. 김포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카드. 이제 김 소장님. 전 고영의 논설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를 그냥 너무 따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만히 국민의힘 버전이지 그건 민주당에 적용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중진 의원들이 그냥 조용히 난 동네마에서만 돌아다니면 되지. 내가 굳이 중앙 정치에 대해서 뭐 이러자 저러자 코멘트를 달아봐야
뭘 해도 나한테 손해니까 나는 모르겠고 내 동네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선 의원이란 건 그 사람의 능력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잘 되는 지역에 다선 의원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가 이런 식으로 침체돼서 진행이 되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됐던 초재선 의원들이 오히려 많이 날아가고 다선 의원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하. 이거 자체가 다선 의원들에겐 손해가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아하. 민주당의 혁신이 안 되고 있는 게 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벗어난 이후에 아하. 어떻게 보면 너무 수직적 체제가 더 공고화됐고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강성 지지자들은 집결이 돼 있잖아요. 예, 개딸과. 이분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뭐 중요하죠. 기본을 지키는 게. 그렇지만 저기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반명 반윤 우리 진중권 평론가님이 정리하는 거 오늘 끝내죠. 야구 보러 가야 돼요. 코리안 한국 시리즈. 시리즈 2차전인데 지금 LG가 또 지고 있어요. 빨리 가서 봐야 됩니다. 아니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예. 선거를 위해서 뭐 그런 급진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에 아니면 그 지역구 뻔하고 거기서 하면은 자기 집 앞에서 또 싸우는 거잖아요. 그 뭡니까? 저쪽에서는 분당 나와라 어디 나와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뭐 그 결단이 요구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민주당이 또 호락호락한 정당은 아니잖아요. 예. 오늘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예, 그 인재 영입하는 깜짝 카드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이에요? 다음번에도 방송 또 해야죠. 왜 그러세요? 아니 그때까지 발표 안 아니 해요. 빨리 끝내고 들읍시다. 방송 끝내고 들읍시다. 알겠습니다. 또 김규현 국정원장 교체 검토되고 있다. 채널A 단독 인사 개입 논란으로 단독 보도가 나와 있는데 요건 또 다음 2주 이슈로 두 분이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번에 나올 때 그 배경 저는 감을 잡고 있었어요. 지금 국정원. 그 권춘택 원장하고 치열한 내부 싸움. 그 국정원 안에 태양이 2개 있다. 태양이 두 개 직원들이 있다. 이렇게 그 태양 싸움에서 아. 권춘택 원장이 이긴 거죠. 권춘택 원장 자세히 제가 좀 또 취재해서 또 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내보자 수요일 하니까 좋네요. 갑자기 연장전도 가능하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날 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제작진 생각도 어떨지. 예, 일단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진 교수님과 김선희 감사드리고 두 분도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한판 승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